복지시설에 가면 아동 같은 경우는 대표자 있고, 대표자가 시설장인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이름만 대표인 분도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채용하신 시설들은 시설장님이 있고, 자, 생활복지사가 있고, 우리 아동센터를 얘기합니다. 지금 또 좀 이따 그룹홈 할게요. 시설장이 있고 생활복지사 있고, 생활복지사 밑에 이제 크게 지금 시청에서 파송해줘서 아동 복지교사가 있고, 또 돌봄 교사가 있고, 이제 급식을 하는 급식 조리사. 이 조리사 옆에 이제 가끔 파송을 해줘요. 노인 일자리에서. 노인 일자리 이제 급식 보조가 되겠죠. 급식 보조도 해주고, 노인 일자리에서 이제 청소라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기관에 파송을 해줘요. 파송. 이 말은 기관에서 일자리를 모셔서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노인회라든지 이런 실버 기관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하는 기관이. 이 기관이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을 이제 전화를 해줘요. 와요. 혹시 이렇게 급식요원 어르신들 필요하십니까? 예,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일자리를 파송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게 한 7, 80만 원 정도? 뭐 여기도 뭐 퇴직금도 주고 뭐 해요. 다 요즘은. 오히려 급식 조리사들이 급여가 작아요. 지역아동센터가 호봉제가 아니다 보니까 많아야 한 60만 원 선 이렇게 지금 받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보다 작잖아요. 그 대신 이제 급식 조리사는 급여가 작아도 쉬는 날 없이 정규직으로 1년 쭉 이렇게 근무를 하고, 이제 노인 일자리에서 파송한 일자리는 2월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쭉 가다가 한 7월 달까지 하고, 한참 더울 때 8월 달은 또 일자리가 끊겨. 어르신들 건강에 문제 생긴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쉬고, 또 9월 달부터 쭉 하다가 한 12월 달이면 또 끝나버려요. 그러면 또 1월, 2월이 또 공백이야. 그죠? 네.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 더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새 타임으로 새 3개월이 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따지고 보면 또 꾸준히 받는 거, 퇴직하고 퇴직금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노인에서 파송한 거는 1년 정규직을 안 하니까 퇴직금을 안 주려고 그랬죠. 또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일하신 분들과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복지사를 따면, 복지사로 기관에 취업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복지사로. 여기는 정규 파트야. 정규직. 임시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이제 호봉제 실시하면 30년도 일할 수 있고 20년도 일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 31호봉까지 있더라고요. 호봉제가. 우리는 호봉제 껴보지도 못하고 그만두게 생겼어 지금. 싸움만 하다가 2000년도부터 복지를 했는데 22년째 제가 했는데 나는 호봉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생각한다고 뭐 해주는데 맨날 선거 때만 되면 더 그래. 막 말만. 올해 퇴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많아봤자 한 3년 하다 보면 이제 나가시오 퇴직이 되고, 60이 넘으니까 여기
시설장으로 있어도 보험이 안 돼요. 연금이 딱 끊겨버리더라고. 60세는 못 넣게 돼 있어. 정규직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험이 대표자 운영자라고 나는 건강보험밖에 안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탈퇴해가지고 따로 개인적으로 또 넣어야 되고, 퇴직금은 아예 처음부터 없고 운영자니까, 그죠? 그 산재 고용보험 없고, 거기다 멈춤 불안한 사람이요. 말만 대표자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거야지. 예.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은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네가 다 임대료도 냈고, 네가 경영이니까 네가 사업주잖아.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감당해야 될 것이 많아. 개인이 운영했을 때.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생활복지사로 들어가게 되고, 이 아복교사는 또 제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에서 파송을 해줘요. 급여도 시청에서 주고. 그런데 지금은 3일밖에 안 보내줘. 월, 화, 수. 그것도 뭐 2시부터 한 6시까지, 7시까지 해서 3시간 내지 4시간 근무죠. 반토막. 쉽게 8시간 근무가 정상인데 4시간 근무.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그 놀지 말고 와서 일해라. 그런 거예요, 사실 보면. 그럼 아침 다 해먹고 널널랄라 하고 한 2시, 3시 돼서 온단 말이에요. 아복교사들이, 교사들은 여기 시청에서 파송한 교사. 그런데 그것도 월, 하, 수만 보내주는 거야. 3일만. 그러니까 이거는 또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운영한 사람이. 시에서 보내주고 시에서 하니까. 근데 이제 또 돌봄교사라는 게 있는데, 이 돌봄교사는 우리가 채용을 해요. 근데 생활복지사하고 다른 점은 자격이, 돌봄교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차이점은 생활복지사는 정규직이니까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진입을 하냐 못 하냐가 복지사 자격증이 있냐 없냐. 그 사람이 젊냐 나이 많냐 이런 걸 떠나서 자격증이 있냐 없냐. 아셨죠? 그러면 이거를 지역아동센터 기관을 한눈으로 딱 바라보는 거야. 정확하게. 뭐라고요? 대표자 시설장 있고, 대표 시설장, 생활복지사, 아복교사, 돌봄교사, 급식조리사. 또 한 사람 있기는 있네. 군대 안 간 사람 있잖아요. 군대 안 가고 병역을 마치는 사람. 옛날에 방이라고 그랬고 요즘은 방이라고 하면 화내. 또 공익선생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요즘은 이름이 정해졌어요. 바꿔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공익요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방위 공익요원 그러면 열받아.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요양원 시설 가서도 어르신 이렇게 해야지 노인 이런다든지 그러면 너도 이놈만 노인데 조금 있으면 친절을 해야 되는데 영어부터 기분 상하게 했다. 할머니, 할망구 이랬다가 또 혼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잘 가서 공경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어르신. 잘 아셔야 돼. 이런 거는 어디 가든지 근무를 하든 실습을 하든 가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무조건 어르신이라고 그래요.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이렇게. 또 장애자 그러면 열받아. 큰일 나. 또 장애인 시설 가서 한 자만 바꿔오면 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 하든지 또 장애인 이렇게 해야 돼. 장애자 이러면 안 돼. 그 말이 그 말인데 한자가 싸대기 맞는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를 잘 알아두셔요. 어르신, 사회복무요원. 여기 좀 길어서 부르기가 뭐해서. 그래서 공익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식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대로 불러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이거의 기본이야. 먼저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려면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를 분명히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이 칭호를 못한 보호자라든지 아이들도 선생님 그냥 다 선생님이라 그래. 근데 요즘 선생님이라고도 얘들이 안 해. 한자로 얘기해, 한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우리가 미리 들어가기 전에 다 예방주사 맞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쌤 맞아. 쌤 그래 쌤. 선생님을 줄여서 쌤 그래 쌤. 요즘 선생님들이 쌤 해도 기분 나빠라 하지 않아. 애들이 다. 뭐 그럼 앞에가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쌤, 이쌤, 맞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줄여서 애들이. 근데 그게 공경을 안 해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다. 애들이 요즘은 다 은어로 부르고 이거로 부른다. 우리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안 들을 때는 꼰대라고 그랬잖아요. 꼰대. 야 꼰대 온다 그런다. 복도에서. 선생님을 안 하고. 근데 요즘 애들은 그래도 쌤이라고 불러라고 주잖아요. 김쌤, 먼쌤 이런 식으로. 아셨죠? 이게 칭호예요. 그리고 한 20년 해보니까 이제 노하우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노인 일자리로 오신다든지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애들 공부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급식을 해야 돼. 근데 원래 이렇게 급식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식당 같으면 대장이야. 에? 식당에서 대장 그 군기가 얼마나 센데, 그죠? 주방장, 그죠? 주방장 되려면 꽤 오래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일자리 파송해서 급여는 비슷하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혼자 근무하다가 두 사람이 더 오잖아요. 잘 융화를 해야 돼. 근데 나서 왔다가 보니까 이 급식 조리하는 사람이 영 형편이 없거든. 자기가 막 다 해버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고 있었던 분이 기분이 좀 나쁘겠죠? 그러니까 진짜 와서 일해야 될 사람 주의할 것은 뭐 하면 될까요? 주방장 같지도 않는데 주방장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니까. 그래 안 하면 맨날 싸우네. 맨날 싸워 티각티각. 무엇이 어쩐다 그러면 뭐 어쩐다 그러고 그게 다 들려요 내 귀에 또. 그러면 쌈박질하면 어떤 생각이 들게요? 저 세 분 다 내보내야 되겠네. 아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조화라는 게 다른 사람과 조화라는 게 복지기관에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 조리사가 그렇게 요리도 못하고 답답한데 한 일주일만 같이 새로 와가지고 일하면 이 주방장이 다 파악을 해요. 오, 저 사람 잘 만드네. 나보다 낫네. 그러면 한 일주일 기다려주면 이런 거는 선생님이 잘하시더라고요.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일을 떼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국 같은 거 좀 그래. 잘 끓이네. 그러면서 칭찬도 해주고. 누가? 이 급식 조리사가. 그러니까 사람을 부리려면 책망하지 말고 칭찬하고 띄워주면서 일을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셨죠? 또 한 가지. 내가 2시부터 와서 6시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더 온다 그러면 나는 3시에 오더라도 2시에 오시라고 하고 그래서 다 조리할 것을 미리 따듬어 놓는다든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좋잖아요. 와서. 그리고 지시해서 음식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전 단계를 시켜. 한 사람. 그죠? 그럼 내가 와서 시키고 또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다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은 같이 음식을 하면서 분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아이들 급식 잘 먹게 돌봐주고 애들은 네가 갖다 먹어라 그러면 동그랑땡 한다 그러면 맨날 그걸로만 먹으려고 그래. 다른 거 안 먹으려고 그래. 애들이 안 되지. 그러니까 편식하지 않도록 있는 걸 골고루 해주고 도저히 스스로 안 된다 그러면 직접 쟁반에다가
해서 줘야 돼. 그래야 편식을 안 해. 남기지 마라. 이렇게 해서 반 강제라도 먹게 해요. 요즘 애들은 풀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요즘같이 이제 봄동 같은 거 이게 겨울에 이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애들이 봄동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뭐 김치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이게 뭔데 이게 나오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먹어보면 다르거든요. 그죠? 예. 청국장 애들 코부터 막어. 그거 끓이는 날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된장국이 아니잖아요. 야리꾸리한 냄새가 나. 청국장은 먹을 때는 다른데 우리는 알잖아요, 맛을. 어른들은 그것을 먹어야 돼. 애들도 건강식으로 많이 줘야 돼. 근데 집에서부터 안 먹기 시작하니까 시설에 와서는 당연히 손도 안 대죠. 막 똥내 난다 그러고 막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식을 주는 거를 자꾸 주지시키고 안 먹어봤던 애들은 자꾸 먹어보게 하고, 이 토양 이렇게 음식이 이런 패스트푸드 말고 이런 것을 자꾸 먹어봤던 애들은 잘 먹어요. 근데 안 먹어봤던 애들은 전혀 식단이 맞지가 않아. 그렇다고 계속 소세지 막 이런 것만 뭐 햄 이런 식으로 주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배불떼기 되는 거예요. 비만 아동. 알면서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다른 음식은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을 수고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식단을 준다라는 것이 치명적인 질병을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가정에서요, 못 말리더라고. 내가 KBS 방영된 것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숨을 못 쉴 정도로 비만 아이야. 근데 이제 방송사에서 추적을 한 거야. 왜 그렇게 비만이 됐는가. 그러니까 숨김없이 식단을 공개해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데, 아침에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애들 2명 앞에 삼겹살이 거의 1근 이상 나오고 있어. 매일 그렇게 먹어도 되니 비만 안 되는 게 이상하죠. 또 뭐 햄 뭐 추적을 한 것 보니까 다 비만 식품인 거예요. 그리고 삼겹살을 그렇게 600개나 먹고 갔으면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잘 뛰어야 돼. 그래야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비만이 되면 운동하기 좋아요, 싫어해요? 움직이기 싫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비만에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운동이 힘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지. 또 먹고 뛰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보면 비만으로 인한 엄청난 질병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공부 가르치는 거 이전에 매일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식단이. 그러니까 애들이 뭐 안 먹는데요 막 그래요. 식단이 하는 사람들도 보면 애들 입맛에만 맞추려고 그래요. 피자 기가 막히게 사다 주죠. 닭강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튀긴 거 다. 그게 다 엄청난 음식 중에서 제일 나쁜 거예요. 근데 제일 맛있지. 닭강정이. 닭고기는 닭고기인데 이게 꿀인지 뭔지 할 정도로 막 그 닭강정 맛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반찬으로 나오는 거야. 그건 반찬이 아니에요. 밥도 먹기 싫어져 버리고 그걸 먹으면서 다른 것의 맛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그 식단표를 보면서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식단표를 쓸 수밖에 없냐? 시설이 조리사가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단표를 짤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어느 한 영양사가 딱 짜놓으면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비슷하게 사서 먹이고 있는 거야. 근데 안 맞아. 이게 잘. 그럴 때가 많아. 그러면 무조건 그 식단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를 딱 봐서 물론 영양을 잘 분석해서 식단표를 짜기는 짰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잘 알고 짜줘야 된다.
그러면 시설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곳이 여 급식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돌봄도 아이들 가르쳐. 아동복지교사도 아이들 가르쳐. 생활복지사는 행정안이라고 정신이 없어. 여기 갈 수도 없고 여기 갈 수도 없고 지금 교사들한테 식당으로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어제도 우리 김포 애들 좀 부탁한 이유가 급여를 못 넣어준 거야. 바빠가지고 어제 30일 29일이잖아요. 이제 월급 받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월급 받은 사람은 급여가 아니에요. 갈급이요. 갈급. 갈증. 에이? 근데 그날 안 주면 폭발하는 거지. 그죠? 갈증.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늘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죠. 대기업 다닌 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야, 대기업 사장 욕 뒤지게 하는데 참 애국자들이다. 한 달이면 20만 명, 30만 명 대기업들 월급 챙겨주려면 보통 일이 아닌 거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기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제대로 못 줄 때는 발 못 뻗고 잔다. 옛날 어제 같으면 그냥 회사를 문 닫아버리고 야밤 도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급여 밀려가지고 명절 때도 급여를 못 주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고. 그 괴로운 일이죠. 괴로운 일이. 받는 사람은 갈급이고 주는 사람은 늘 편히 주무시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대표자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복지시설이 뭐 누구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대표자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다볼 줄 알아야 돼. 그죠?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이면 23명, 25명 급여를 줘요. 지가 내가 25년 동안 교회를 하지만 교회에서 10원 한 장 사례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 나도.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쉽지 않겠죠? 급여 주면 더 달라 그러고 난리잖아요, 교회도. 결국은 나중에 들어가 보면 다 돈 문제야. 교회도 문제가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목사님 설교를 못해서 목사님 쫓아내자. 그런 데는 없어. 다 잘해. 배운 것이 있어서. 문제는 뭐예요? 이 행정을 처리를 못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잘해야 돼. 그래서 교회 쪽도 복음 사업이라고 그러잖아. 사업자는, 리더자는 그 생각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가져오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마인드가 없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대표자 시설장을 한다라는 것은 책임자도 되지만 그만큼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럼 우리 이제 실생들이 이제 만약에 취업을 하고 복지사를 하면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하고 그냥 노조처럼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그냥 막 데모해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반대요. 대표자 시설장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쫓아내버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서로가 잘 오픈해서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거를 이제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 생활복지사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가면 애들 가르치고 그럴 시간이 없어. 목사님 나는 자격이 있다면 애들 못 가르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그럼 뭐 하는 자리냐? 아이들 오면 급식 잘 해주는지 책임을 봐주고 장도 받아주고 때로는 뭐 부족하다 그러면 얼른 빨리 가서 해다 줘야 되고 여기 돌아가게 급식이 돌아가게 해줘야 돼. 그죠? 어디서 후원 준다 그러면 부지런히 또 가서 후원품을 사다가 아이들 도시락에다가 플러스해서 챙겨서 줘야 돼요. 요즘 애들 잘 먹어. 코로나 때문에 맨날 후원품 들어오고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부지런하게 잘 해주고 있어요. 요즘은. 그러면 이 생활복지사가 급식도 아니고 이 가르치는 좋지만 시간도 안 되고 그럼 뭘 해야 되냐? 자, 여기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데
생활복지사가 복지사로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인데, 이 생활복지사는 물론 시설장이 주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시설장이 해야 될 것 한 30가지, 생활복지사가 해야 될 것 한 30가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서로 침범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모르면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시설장이 볼 때는 건방지게 보인다 이 말이지. 왜 일을 죽으라고 하고 내 할 일을 더 하면서 그렇게 미움을 타야 돼요? 모르니까 무대포가 무식하면 그래서 용감한 거고, 용감하면 욕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되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시설장이 자리에 가만히 앉았으면 갑자기 학부모이 애들 여기 하버드에 보내려고 예를 들면 데리고 와요. 그러면 상담을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시설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맨날 여기서 회의 오라 그러지, 뭐 물품 가져가라 후원한다고 그러지, 또 후원한다 해서 오라고 그러지. 그러면 나가야 돼. 그러면 이 자리가 비어있게 되잖아요. 비어있는데 학부모를 데리고 아이가 상담한다고 딱 찾아왔어. 그럼 우리 선생님 뭐 해야 돼? 원장 선생님, 시설장님 나가고 없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럼 되겠어? 안 되지. 다행히 저쪽에서 전화를 하고 몇 시쯤 갈게요 이렇게 데리고 오면 좋은데 또 그러지를 않아. 그냥 무조건 데리고 와버리는 거야, 애들을 데리고. 그러면 우리는 시설장님이 없고 내가 대신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 그죠? 뭐 저녁에 다시 오세요. 여러분 보세요. 데리고 들어왔는데 또 다시 오라고 하면 그 기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상담력이 없으면 이제 부모 자녀 앉혀놓고 내가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마인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예. 막 대놓고 막 딴 데 가세요? 여기요? 막 여기 안 좋아요. 딴 데 데리고 가라. 그럼 되겠어요? 모를 것 같죠? 그 말 한 거. 그 상담하는 부모가 시설장한테 다시 전화가 와요. 그 밑에 사람 잘 두라고. 어떻게 상담을 갔는데 딴 데 가라고 그래요. 예. 자, 그 말을 시설장이 들었어. 그러면 안 들은 척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상담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당장 질책이 들어가죠. 그 말 한마디 한 순간부터 내일부터는 근무하기가 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도 상하고 나도 이거 목도무에 포도청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말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한마디에 그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관계 조화가 깨져버린 순간이에요. 그때부터는 힘이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요, 급식 조리사들 한 번 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일이 아닌 거지.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한 번 상하게 하면 일은 두 번째예요. 예. 근데 무식한 사람은 눈치 알고 얼른 나가주면 좋은데 또 그런 사람이 더 안 나가요. 버텨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운영자가 더 힘든 거야. 쫓아내면 왜 쫓아내냐 그러고 또 이제 법에 걸어. 에? 그럼 몇 년 가. 불법으로 그걸 쫓아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그게 노사요. 함부로 못 쫓아내 요즘은. 특별히 잘못한 일 없고. 상담하다 잘못했잖아요. 이건 근거가 안 되는 거야. 또. 20몇 년 동안 하면서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당하게 하려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상담하는 법을 따로 가르쳐야 되는 거야. 또 이제 시설장이 나 없을 때 대타. 내가 늘 자리를 비우면 내 일을 하게 해주려면 잘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 시설장이 잘못한 거야. 상담도 안 가르쳐 주고 내 대신 대충 받아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담 올 때부터 이제 이렇게 일을 가르쳐 주게 되죠. 자, 그거는 오늘 찍히기는 한데 이건 진짜 노하우인데 아이들은 잘 말 안 들어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막 가면 막 영어, 수학, 기똥차게 선생님 잘 가르쳐주고 막 학교 성적 올라가고 학원 보내도 그렇게 안 돼요. 욕심이지. 학교에서 배워서 안 된 아이가 이 센터 왔다고 그냥 갑자기 성적이 배로 뛰냐 그 말이요. 여러분도 공부해봤지만 공부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들은 엄청 욕심이 심해. 에? 봐요. 뭐 태국이고 어디고 베트남이고 여행 보내줘. 그죠? 매일 오면 간식 줘. 밥 줘. 공부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 다 가르쳐줘. 제주도 체험 가면 또 다 데리고 가. 아이, 자기 부모도 그렇게 못하면서 자식한테. 에이, 욕심은 엄청 많은 거예요. 보내놓고도. 그러면 이 말을 생활복지사가 이렇게 시설장하고 티각태각 않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시설장이 교육을 1시간이라도 제대로 시켜줘라 이 말이야. 상담을 어떻게 받는 법을. 그래야 내가 자유롭잖아요. 시설장이 나가도 자유스럽고 생활복지사도 뭐 시설장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여기 보세요. 이 생활복지사는 지금 처음 자격증 받고 신출렉이 들어왔어. 그러면 최대한 단실 내에 시설장이 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언제 승진할지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시험에도 나와. 뺐나 3년. 동정업종 3년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 그 속담 말하고 똑같아.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지. 여자야 시집 가면 그 집에 가서 3년 동안 벙어리 뭐라고 하지? 벙어리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가문을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벌려라 이 말이야. 처음 가서부터 그냥 촐랑대고 시어머니 앞에서 말 닦고 하고 때 갔다고 해서 그러면 영 아닌 거지. 예. 뭐 대학 나왔다고 유식한 며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 복지사 자격증을 따면은 시설장이 되려면 꼭 3년을 지나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의무야, 의무기죠. 2년 12개월 2년 12개월 뭐 예를 들면 20일 근무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3년이 안 되니까. 그게 법이요. 복지법. 네. 만약에 모르고 시켰다가 나중에 보니까 모자라. 그러면 시설장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다시. 끌어내린다 그 말이에요. 국가에서. 네? 시설장이 안 시켜주는 게 아니라 법에 조촉이 되면 나중에라도 소급을 해서라도 다시 강등시킵니다. 내 그런 시설장들 봤어. 어떨 게 받았다가 시청에서도 시설장을 해줬는데 나중에 봐보니까 아니거든 서류가.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안 되는 것만 또 못하지. 예, 예, 예. 그래서 3년. 내가 또 한 가지 얘기했죠. 3년 말고 동정업종이 아니면 몇 년? 5년. 그냥 그러니까 신간 편하려면 5년이 지나면 신간 편한 거예요. 어디 가서 뭐 경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아셨어요? 예. 5년 금방 갑니다. 5년. 예. 3년? 엄청 빨리 가버려요. 내가 시설장 되기도 전에 준비도 되기 전에 3년 지나가 버려요. 예.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는 그냥 시설장한테 그냥 빠쭉 죽었다 생각하고 막 다 노하우를 배워야 돼 빨리빨리. 내가 시설장 역할을 잘 하려면. 아셨죠? 근데 복지사 자격증 있다고 그냥 개업을 했는데. 아니 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3년 안 쌓으면 못하는 거야 시설장을. 그러면 개설을 하려면 시설장을 채용을 해야지. 나는 대표만 하고. 바로 하려면. 예? 바로 하려면 내가 지화당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대표자고 시설장을 3년 경력 가진 사람을 일방으로 채용을 하고 나는 생활복지사로 해야 되니까 시설장을 안 할 수 없고 대표자가 생활복지사를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법령으로. 참 요상하게 만들어놨어. 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네. 복지사 복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디에 한 3-4개월 다녔어요. 네. 그래갖고 차렸어요. 네.
재가복지사 그 복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는 보조금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거기다 다 적용시키면 안 돼요. 아셨죠? 이 아동복지시설은 이렇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전혀 달라. 재가복지 노인시설하고는 왜 다르냐? 요양원을 차리고 재가복지를 차렸으면 어르신이 한 분 왔어. 그럼 한 분치만 드려 국가에서. 국가에서 준다라기보다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수가가 나와. 국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단하고 자꾸 싸우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을 통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통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복지부하고 싸우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등 상관이 없어. 아셨죠? 그러니까 전혀 달라. 돈 나온 루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설사 30명 정원 시설인데 지금 25명밖에 없어. 그러면 국가에서 10원도 안 깎아요. 우리 시설은. 요양원은 5명 팍 깎지. 그러면 최소한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양원은. 여기는 없어요. 공제하는 게. 아동센터는. 그 대신 이제 나태하지 못하도록 애들이 많이 떨어진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끔 70% 유지하라 그래요. 그러면 7, 3, 21, 21명. 고의적으로 8, 9명 덜 하는 게 아니라 70%서는 유지해라. 이상은 유지하라. 아니 애들이 쌍둥이가 들어왔다 갑자기 하루 만에 이사 가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 3명, 4명, 많은 데는 5명도 와. 근데 한 가정 이사 가버리면 30명 정원이었다가 하루아침에 25명으로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로 채용을 해요? 애들을 받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70% 마지노선을 주고 운영비 급여는 이렇게 요동하지 않도록 딱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근데 요양원이 사람들이 돈 번다 그러는데 아니요. 이 법이 아주 철두철미해요. 그래서 요즘은 의사들도 망해요, 안 망해요? 병원 문 닫은 데 많아요. 특히 산부인과. 에? 우리나라 첫 번째 산부인과도 이번에 망했잖아요. 문 닫았잖아. 결국은 서울 어디 산부인과에. 의사가 빚을 내서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을. 결국은 두 손 들고 문을 내리더라고요. 산부인과 1호 시설인데도 국가에서 문을 내린다 그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왜? 시스템이 이렇게 보조금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사업 못하면 그러죠. 예. 어디 가서 참 의사 하는데 문 닫았다 참 그렇잖아요. 예. 근데 시대가 이렇게 변해왔고 요즘 병원 중에서 제일 힘든 병원이 이제 산부인과가 아니고 어딜까요? 며칠 전에 내가 신문에 나온 것도 봤어요. 내과.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감기 환자가 없어. 근데 감기 환자가 7, 80%를 차지했던 거죠. 에? 국가가 내과에게 주는 돈 어떻게 보면 지금 마스크 의약품으로 쓰고 있는 거야. 에? 청구가 없으니까 무조건 돈 줄 수 없잖아요. 내과에. 그죠? 에? 그러니까 이게 서글픈 소식이잖아요. 감기 환자가 없으니까 문을 닫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어요. 또 직업들도 그렇고. 예.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생활복지사는 잘 해야 될 텐데 실장이 생활복지사를 잘 가르쳐야 된다. 복잡하게 가르치지 말고 사람이 딱 오면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정석은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생활복지사한테 상담을 가르친다고 그러면 이제 애랑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애들이 막 천방지축 말 잘 안 듣는 애들이 많아. 상담하는데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그러면 이제 부모는 얌전한 척 하게 보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얘가 설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얼굴이 울그락부락 해지고 이제 불안하고 상담 자체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전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죠.
자, 미술 치료 딱 해가지고 너 이거 잘 그리면 근데 선물도 좀 많이 준비해놔야 돼. 애들한테는 칭찬하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나만 안 그려. 근데 나는 선물 주려고 그리는 것처럼 부모는 보이지만 나는 뭐예요? 이 아이 들어올 때부터 성격을 파악하는 거야. 에? 그러면서 색연필도 주고 한 30분은 그거 그린이라고 정신없이 돌아다니지 않고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 말을 많이 하면 그냥 빨아먹는 사탕이라도 하나 물려놓고 그리고 이제 미술을 그리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30분 나중에 집중력을 가지고 그 부모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저것 돌려가면서 물어보면 안 되고 정확하게 들어온 아이가 필요한 것을 물어봐야 돼. 그게 상담가야. 예를 들면 이 아이 옆에 앉아놓고 아이 아버지 이름 물어보, 엄마 이름도 물어, 보호자 이름 물으면 물어. 그러면 집에서 대충 엄마를 버릇없게 분노면 여기 와서도 그게 뽀록이 나. 아버지 이름 뭐냐? 엉글땡이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활복지 선생님이 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시설장한테 다 받는 거예요. 예. 자, 처음 들어올 때 아이들은 그때 군기를 못 잡으면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소리로 막 나무라고 그러라는 소리 아니에요? 야, 아버지 이름 얘기할 때는 홍길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해봐. 시키는 부모 옆에 앉아 있죠.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해봐. 홍자, 길자, 동자. 안 할 수 없죠? 탁 이름 아버지 이름 부른 것부터 군기를 잡아. 그러면 이 엄마가 막 죄인처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해요. 아이는 에이씨 여기 원장님 깐깐한 것 같아. 여기 안 다녀. 나 딴 데 갈 거야. 이 마음이 있고 이 부모는 너 잘 만났다. 이 원장 선생님 버릇부터 가르치거나 국어 수학 사회 뭐 잘 가르쳐주고 그건 두 번째 얘기야. 이 아이와 늘 신경질을 벌였다는 것을 우리 여기 센터에서 잡아주잖아. 교육을. 그렇게 해서 첫 점부터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아이한테도 훈계를 했고 부모한테도 이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깨진 바가지가 다 여기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바꿔 화제를. 아이 뭐 잘 먹어요? 그러면 이제 화제가 바뀌었잖아요. 아 우리 애요? 뭐든지 잘 먹어요. 없어서 못 먹죠. 뭐 이러면 그럼 너무 좋은 거야 반응이. 그러면 식단표에 특별히 당구장 표시할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 생선 안 먹어요. 그럼 빨리 적어야 돼. 오늘 메뉴가 생선이야. 주 메뉴가. 그럼 이 아이는 성질을 내죠. 고기를 안 먹는데. 근데 이 아이 혼자 식단을 따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특수한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생선 안 먹은 애, 또 육식을 안 먹은 애, 또 예를 들면 복숭아를 안 먹은 애. 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 관련이 돼요. 요즘 고등어를 안 먹은 애들도 있고. 그러면 생선의 종류까지 다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 식단표 짤 때 하필이면 딱 그날이 고등어네. 그러면 당구장 표시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놔야 돼. 뭐 홍길동 고등어 안 먹음 대체 봐라. 그러면 참치라도 캔이라도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지. 똑같은 생선이지만 이게 씀씀이고 부모들한테 점수를 많이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체급석에서 외가 어떻게 해줘요? 그 애 뭐 혼자 따로 해줄 수 없어요. 맞기는 맞아.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인색한 시설이 되는 거죠. 못 먹을 수도 있지. 얘가 안 먹으려고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서 안 받는데 그러면 다른 거라도 대체를 해줘야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내가 상담을 했지만 이 사실이 급식 조리사에게 가야 되는 거죠. 누구누구 아시죠? 도시락 챙길 때 생선 빼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급식안산으로 보면 딱 여기다 써놔. 누구누구 뭐 안 먹음 뭐 이렇게 써놔. 그러니까 도시락 할 때 정신 바짝 나는 거지. 그 아이 같은 경우 다른 걸 대체를 해준다.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상담을 받아요. 또 두 번째 이제 공부 쪽을 또 한 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 뭐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많잖아요. 뭘 잘하고 뭘 못해요. 그러면 대부분 뭐 또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수학 못하네.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 아이가 수학을 못하니까 1대1 수학을 뭘 지도해 가야 될까? 이게 상담자가 딱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 학습지라도 1대1 불러. 10명이 있는데 똑같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완전히 학년에 따라서 이렇게 뒤처지기 때문에. 그럼 다른 애들이 답답해하지. 그리고 끼리끼리 왕따 시킨단 말이에요. 저희는 3학년인데 1학년 수학한단에 올렐렐레리 속으로. 그럼 얘는 선배지만 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학년 수학을 바로 보는 데 앞에서 시키면 안 되고, 떨어지니까 학년이 기록되지 않는 뭐 눈높이 수학이라든지 단계별 수학을 시켜줘요. 그럼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아이 혼자만 딱 케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학습지 시켜줘야 될 것을 센터에서 월 3만 원씩 안 드리고 해주고 있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직장 바빠서 도와줄 시간이 없는데 센터에서 이 아이 수학을 전문적으로 지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려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아이 한 사람 더 들어나 나가나 금전적으로는 우리 기관에 아무 하등 영향이 없어. 아셨죠? 아까 뭐 30명인데 25명이 떨어져도. 이게 팩트거든. 이걸 잘 모르지, 이제. 말을 안 해주니까. 응? 근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고, 매칭해주고. 그럼 부모는 설사 개인적으로 3만 원씩 내세요. 에? 당신 아이 이게 학습지 값이지 우리 기관을 위해서 돈 내라는 게 아니지, 따지고 보면. 그죠? 예. 다른 애들은 그 학습지가 필요가 없어. 어떻게 지금 3학년인데 1학년 수학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1학년 책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한다고, 쉽게 말하자면. 저희는 공부 못하는 애 3학년인데 1학년 수학을 가르쳐야 돼. 다니기 좋겠어 얘가? 주눅이 들지? 여기 도시락 먹으려고 센터 오는 거 아니잖아. 동등하게 아이들 학년끼리 어울리고 서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센터 오는 거지. 내가 나머지 공부하려고 여기 센터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르신들 생각나죠? 공부 못하면 옛날 초등학교 왜 이렇게 무시했는지 모르겠어. 다 가고 몇 명 남어. 구구도 못 내면 운동장 또 셋밖에 돌리네. 공부 못해서 한인데 그것도 억울한데 또 나가서 또 운동장 뛰라고 그러네. 뛸 때 기분이 좋습니까? 선생님 죽이고 싶지. 응? 우리 다닐 때는 그 환경이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애들 보는 앞에 무지막지하게 때려. 그죠? 햇소리로. 이게 사랑의 매가 아니야. 증오심을 갖게 하는 매야. 맞죠? 선생님도 화풀이야. 가만히 보면 사랑해서 때린 거 아니야.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랑 나랑 같이 먹자. 반장, 나와. 내 다리 묶어. 그리고 때려!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 간혹 있기는 한데 없어. 그죠?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누가 뭐라 그랬어? 선생님 다리도 때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부모는. 그렇게 하면은. 네. 그런데 무식한 선생님들은 한 사람 잘못하면 다 책상에 올라가 그래가지고 무릎 꿇어 그래놓고 잣대로 때리면 그냥 이렇게 때리면 감사하겠어. 근데 이 등으로 하고 웬 플라스틱 같은 걸로 여우에 때리면요 한 달 가요. 한 달. 그 아픔이. 만약에 지금 그렇게 때렸다 그러면 당장 모가지지, 선생님.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괜찮았고 선생님들이. 지금은 애들 잘못하면 이런 게 뭐 찍힐까 봐 애들 상담할 때 이렇게 하고 상담한대요. 이렇게 잘못하다 그러면 때린 것으로 찍힐 수 있다 이거야. 뒷짐 찍어 상담을 한다고. 이 서글픈 일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절대 혼자 교무실에 데려가서 안 한대요. 안 한 것을 애가 했다라고 버티면 선생님도 할 수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한다 이거야. 공개적으로. 찍히는 데 앞에서. 나무래도. 예.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절대 혼자 애 끌고 들어가서 하면 안 돼. 예. 들어가서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바깥에서 들을 때는 막 애 잡네, 애 때리네. 다른 애들이 증언할 때. 예? 설사 내가 내 몸을 때려도 애를 때린다 그러지 선생님이 선생님 몸을 때린다. 바깥에서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소리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린이들 막 학대 사건 나오면 뭐 이렇게 하면 뭐 스크린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학대로 보이는 거야 이게. 예. 하다못해 이쁘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도 머리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사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아라 CCTV부터 차라리. 근데 달아도 오해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너무 탓하지 말고 우리가 생활복지사들이 상담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먹는 거, 공부하는 거, 또 애들이 잘한 거 얘기해요. 그럼 그것도 칭찬도 해주고 기록도 해주고. 왜? 잘한다라는 것을 여기 센터에서도 시키면 좋거든. 예를 들면 얘가 운동을 잘한다, 축구를 잘한다. 그럼 축구부 만들어서 대장 시키는 거야. 공부를 못해도 난 축구는 자신 있으니까. 그러면 축구 하려고도 센터 오면 축구도 잘하면서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떠들면 떠든 놈을 반장시켜버려요. 떠들지 마라. 그럼 안 떠들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책임을 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실 데리고 왔는데 이혼 가정이네. 한부모 가정이고 요즘은 뭐 편부모 이런 말 안 써요. 이제 우리도 조심해야 돼. 한부모 가정 그래. 옛날에는 뭐 짝가정 애들 뭐 편부모 뭐 모자가정 뭐 이런 많이 쓰거든요. 부자가정 뭐 이런 식으로 안 써. 그 단어 안 쓴다 이 말이에요. 한부모 가정. 부모로 쳐야 한 사람이 있어도 부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를 잘 먼저 숙지를 해야 돼요. 흘러간 과거 거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부모 가정 이렇게 해서 그렇게 꼭 용어를 쓰시고 쓰실 때도 상대방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굉장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센터에서 어머님 또 혼자 아버님 우리 편부 가정도 다문화 가정 결혼하셨는데 아내가 집 나가버린 거야. 애를 기가 막히게 나누고 모델할 정도로 예쁜 아이를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 이제 아버지가 노동을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중학생 정도 되니까 참 힘들어 하더라고. 아이가 사춘기가 오니까 그런 것도 있죠. 중국 다문화 얘기. 중국 사람인데 아직 국내 고정을 못 가졌나 봐요. 우리 복지시설은 그런 거 자격 가졌냐 안 가졌냐 상관없이 무조건 1순위로 받아야 돼. 아동복지시설. 그 아이가 그냥 아빠가 직장도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6살짜리인데. 그럴 경우에 받아주시나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나라 헌법으로 받아준 게 아니라 우리가 조그만 시설이지만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유엔 헌장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다못해 저 난민이 파손돼 가지고 넘어왔더라도 1순위로 거기에 딸린 아이들은 100% 보호해야 될 권리가 세계 모든 사람의 의무야. 그것을 유엔 헌장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으로 뭐 다문화 안 돼 뭐 그러면 혼나는 거야 우리나라가 유엔한테. 유엔이 아시죠? 전 세계 모여있는 곳이 유엔이잖아요. 거기에 협약 속에 어린아이들이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아이들은 인종, 종교 뭐 어떤 경우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복지를 받아야 될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은 애들이 천국이란 말이 맞는 거지.
하다못해 교회라도 우리 교회 교인 아니면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아동복지시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걸려. 예. 그러니까 이 복지 개념이 어떻게 보면 교회 개념보다 훨씬 큰 거야. 또 현장의 케어면에서 보면 목사님 뭐 훌륭한 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모르고 하면 안 돼. 예. 훨씬 넓은 거야 개념이. 예. 그래서 잘 알고 복지를 해야지. 그러면 맨날 욕먹어, 맨날 찍혀. 예.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상담을 잘 하고 깊이 있는 그런 대상자가 왔을 때는 특히 비밀을 지키면서 무엇을 더 도와줘야 될 것인가. 딱 왔는데 시설 들어온다는데 당장 살 것도 없고 부도 맞아가지고 여기 전전하고 찜질방에 전전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내가 만나본 가족 중에는.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야 돼. 그럴 때는 뭐 읍사무소 찾아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 아산복지재단 같은 데 보면 위기 자금이 있어. 몰랐죠? 예.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사회복지사들이. 그러면 그 사장을 딱 써가지고 스토리 써서 딱 주면 선지급이 돼. 선지급. 살아야 되잖아.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따져. 왜 무엇이 아프고 아파서 병원비가 들어가고 뭐이 어쩌고. 그래서 복지재단이 좋더라고. 네. 그럼 예를 들면 저 아산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아프다 그러면 병원이 또 큰 게 있잖아요. 아산복지병원. 네? 아니, 아산병원. 네. 또 그 루트로 또 연결시키면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또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거기 병원 이용해주면 좋죠. 네. 그래서 하고. 제가 한번 그 집사람 아파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한 달치씩 약을 타가라 그러는데, 예. 아니 병원이 어디, 아니 저기 약국이 어딨지? 놀랬어요, 내가 그거 보고. 아산제가 딱 나와서 나오는데 세상에 약국이 엄청난 경쟁체제더라고. 그 문이 딱 나오니까 우리를 차로 모시더라고. 아니 약국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정문 앞에 약국이 쇠버렸어요. 근데 몰랐지. 딱 하는데 그냥 뭐 일로 가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딱 모시고 가더구만. 자기들이 관리하는 병원 저기 약국이 있더라고. 딱 내리니까 나 엄마 혼자인 줄 알았더니 많아. 네. 그러면서 오면서 또 우리는 남양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차가 없으면 다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더라고. 약 사러 온 사람한테. 그럼 복지사님 괜히 그렇게 친절 베풀어요? 아니죠? 네. 도대체 이렇게 약국 간 사람은 돈을 얼마나 버나? 근데 그 아저씨가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비밀을 가르쳐 주더라고. 한 달에 뭐 몇십억부터 해서 몇백억을 버는. 그렇다고 약이 그렇게 많이 남나요? 거기 환자가 어마어마해. 몇만 명씩이잖아요. 여기 성도에서 그 병원. 네, 맞아.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약국마다 천차만별인데 문제는 그 주변의 약국이 40개가 넘어. 그 아산병원 하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복지도 네트워크를 잘 알아야 되겠구나. 복지사가 모르면 한 가지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클라이언트에게 다 배울 때는 이런 것을 잘 주라고 배우는데 안 배우면 특히 실습에서 맨날 이 지식이 안 쌓여지고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유익한 거예요. 내가 현장에 가서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거 찍는 거 아니에요. 강의를 이렇게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똑같이가 안 되더라고. 예. 그리고 내가 한 것을 나도 또 보게 돼.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약하구나. 이거는 괜찮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또 동시에 이게 같이 실습했는데 못 들은 사람이 또 많아. 평일반, 주말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못 듣고 끝나버렸네. 이런 사람은 또 아쉽죠. 불만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강의라도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을 한 이유는 그래서 생활복지사가 이렇게 딱 뭐예요? 정확하게 상담하는 법을 알고 상담할 때 또 상담 그렇게 해서 잘 적고 해라 그러면 앞에 상담하는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적으면 신경 써가지고 깊은 이야기 안 해. 상담자가 내 이야기를 다 적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에? 그럼 어르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억은 한계가 있고 1시간 이야기하다 보면 뭔 얘기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거 적으려면 또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얘기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집중해주고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돼. 말 많이 하면 저 사람 말 많이 못하잖아. 그러니까 응대만 해주고 그리고 괜찮아 이런 상담은 녹음해도 내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핸드폰 터치 하나 딱 눌러놓으면 쫙 1시간이든 30분 녹음되잖아요. 그죠? 그럼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틀어. 그리고 이제 적는 거야. 차분하게. 그리고 삭제해버려야지. 또 계속 두면 그것도 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상담록을 딱 완성해놓고 시설장이 와서 그거 다 보고 하려면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메모 딱 해놓은 거 보고 이렇게 상담 받았습니다. 시설장님. 그러면 오 잘하셨네요. 격려해주고. 응? 그리고 혹시 더 제가 빼놓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시설장님 뿅 하고 보내줘. 녹음한 거. 그러면 내가 100% 할 역할을 다 하고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내가 하는 말만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렇게 한 번만 신뢰를 쌓으면 뭘 녹음을 또 듣겠냐고. 시설장이 바빠 죽겠는데 잘 요약해서 써면 오케이지. 그러니까 한 번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들 보면 참 못된 짓거리를 모르고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시설장 왕따시키고 뭐 학부형들과 생활복지사가 지가 원장이야. 지가. 나는 몰라 일어난 일을. 나중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배신감이 들죠. 오히려 생활복지사가. 승진시켜주려고 그러겠어요? 내 자리 내놓고 그 사람 올려주려고 그러겠어요? 단칼에 베어버리지. 그렇게 이렇게 미련하게 일을 한다고 쭉 하라고 일만 하면서도 왕따를 당하고 퇴직을 강퇴를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 또 못된 사회복지사들은 나가서 또 나발을 불어. 그 기관이 뭐 어쩌더라. 간식 개판이다. 그 기관 무엇이 어쩌다 저쩌다. 여러분 다른 시설 가서 딴 사람을 욕을 하면 거기 시설장은 좋아라 할까요? 아니면 경계대장하라 하면서 이 사람 못됐다라고 거꾸로 얘기할까요? 그죠? 바보가 그것도 몰라. 자기가 비밀 누설하면 더 좋아할 줄 알고. 이 사람 못된 사람 내가 잘못 채용했네. 거꾸로 후회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기 전에 또 하나 배웠죠? 면접할 때 반드시 직무정사 검사를 하라. 예? S 노한 거 해봤잖아요. 그건지 몰라. 면접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여기서 실습한 사람은 알 거예요. 딴 데서 혹시 이거 하라면 이게 면접이구나. 그러고. 근데 직무적성을 주려고 우리는 오면 어디다 배치할까. 그것 때문에 받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것으로 홀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상담을 이렇게 받아가시라 그 말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1시간만 한다고 그랬는데 17분이 지났네. 자, 질문이 있으세요? 왜 생활복지사라고 그러시죠? 사회복지사. 아, 칭호가 다르냐고? 네네. 쉽게 말하자면 나를 포함해서 20년, 30년 근무했지만 사회복지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1급자든 2급자든 3급자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같으면 국민이야. 그러면 다 들어가잖아요. 국민 하면 대통령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다시 세분화 시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에서 생활복지사. 왜냐하면 선임
사회복지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직책을 생활복지사로 한 거예요. 그냥 그룹홈은 또 생활복지사라고 안 해. 보육사라고 그래. 보육사. 네? 어린이 쪽으로. 그러면 그룹홈은 시설장, 생활복지사 3명 이렇게 보육사 3명 지금 돼 있어요. 이제는 한 명이 늘어가지고.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장, 생활복지사, 아복교사, 돌봄교사 이렇게 나눠져 있어. 여기는 이용시설이고 24시간 아이들을 밥해주면서 그렇게 케어하는 시설을 생활시설이라고 그래요. 이제 복지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거기 이용시설이에요? 생활시설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복지사는. 지명을 물어보지 말고 거기 지역아동센터예요? 그룹홈이요? 그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지. 선생님이 근무하는 것이 이용시설이세요? 생활시설이세요? 그러면 요양원까지 다 포함해서 생활시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새끼 다 먹고 자고 하는 곳이잖아요. 이용시설은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해야 돼. 종사자가 거기 남아있으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응? 거기서 묵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고. 8시간 하고. 그리고 이용시설은 뭐가 장점일까요? 요즘처럼 이렇게 연속된 휴가 다 쉬어. 빨간 날.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반대로. 근데 생활시설 우리 그룹홈은 빨간 날, 구정날 가버리면 애들을 어떻게 해? 애들 80% 90% 안 가. 그럼 선생님이 근무를 해야 돼. 내가 20년 해보니까 명절 때가 제일 골치야. 추석 때, 명절 때. 선생님들 다 가고 싶지. 애들 있고 가족이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3사람, 4사람이 찢어 나누기 시작한 거야.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쉬니까 상관없는데 그룹홈은 이제 대표자 가족이 짐을 져. 가세요. 다 가고. 우리는 명절달 다 보초를 서. 그리고 명절 지나고 이틀 지나고부터 빨리 오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명절 새로 가는 거야. 이틀 뒤에. 아셨죠? 예.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좀 이렇게 명절날 누가 좀 대신 좀 할 사람 없을까? 그래서 대체 인력이 생겨났어요, 이제는. 예.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면서 경기복지재단에 가다 신청하면 대체 인력을 보내줘요. 대체 인력. 근데 우리 시설에서는 다 싫어한 거야, 애들도.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하고 있으려면 애들이 불안하지. 그러니까 명절은 아닌 것 같고 뭐 휴가라든지 선생님이 아프다든지 그랬을 때는 대체 인력을 쓰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숙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명절날 대체는 없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면 꿈나무 집 사랑의 집 우리는 여러 기관인데는 그냥 합해서 2분의 1이 종사자들이 같이 워크숍도 가고 캠프를 가면 반은 명절 편히 쉴 수 있고 캠프 갔다 오면 다시 로테이션 근무하고 캠프 갔던 선생님들 명절 새로 가고. 어디 우리 복지기관만 그렇습니까? 24시간 해야 되는 시설들 회사들 많잖아요. 에? 명절날 바쁜 데 있잖아요. 서울역 매표. 에?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 명절 끝날 때쯤 휴가야. 로테이션. 그러니까 딱 명절날 형제들, 가족들을 못 본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후에 준다 이 말이야. 어떤 시설들도. 그러니까 기계는 안 멈춰야 되고 계속 가동을 해야 된다는 시설은 그러지 않겠어요? 추석날 딱 기계를 스톱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추석 때 못 간 사람은 더 특근 수당을 더 주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대체를 해줘요. 어느 정도 이게 쫙 들어오시죠? 기간에. 서류 막 잘하고 그런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생활복지사 50가지 서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일지 쓰는 거, 정산하는 거 그런 건 우리 마쌤한테 이제 자세히 배우시라고 한타에. 이 숲을 모르고 바로 문서부터 들어가면 이거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이거 돈 주고 해준 데 있던데 그런다고. 돈 주고 해준 데를 알아도 내가 알고 맡기는 거다고. 내가 시스템을 모르고 정산할 줄을 모르고 맡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그러면 자꾸 이것들이 맡겨놓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떼어먹는 거예요? 뭐요? 맨날 이런 의심이 간다고. 그래서
알고 맡겨라. 맡기더라도 일을 내가 배우고. 예. 그래야 내가 딱 좌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일 시켜도. 그죠? 이거 뭐가 잘못됐네? 다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면 돼요. 그러면 생활복지사가 시설장을 대받는 이치가 아니라 엄청나게 조력자로 파리 한 개에도 두세 개가 더 필요하는 그런 현장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 실장. 예. 그러니까 설사 시설에서 좀 약점이 있더라도 그런 건 나가서 누설하면 안 되고 그게 의무야. 그 시설에 어떠한 것을 특별하게 뭐 살인사건이나 뭐 이런 거 특별한 거 외에는 그 기관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법에 있어. 사회복지사법에. 에? 딸랑딸랑하게 입 달리기 좋아한다고 아무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것도 법을 위반한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법도 모르고 다른 시설 옮겨가고 나발나발 내고 땅을 딸랑딸랑하면 그 애는 사회복지사법 사자도 모르고 일을 했던 애고 우리 시설에 들어온 애다. 그 말이에요. 출석을 제대로 못한 거지. 예. 뭐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셨죠? 자, 이런 몇 가지 하고